월급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힘든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종목인 경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강제로 처분해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인 경매. 경매는 저렴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권리 분석이나 시세 파악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매가 인기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경매 전문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1998년도 IMF라든가 2007년도 외환위기 때 부동산 위기가 좀 닥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부동산 경매가 많이 집중되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이 우리 팬데믹이라든가 그런 현상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가 경쟁률도 낮고 적기라는 견해를 내놓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파트가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한 전문가들은 앞으로 2년 정도 있다가 더 시세가 떨어질 거다라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다른 전문가들은 아니다. 올 하반기나 내년 초가 되면 다시 또 반등하다라는 그런 결과치를 갖고 오고 있어요. 저는 후자 쪽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땅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서서히 움직이거나 급변하게 움직이거나 움직인다는 것이죠. 단지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건물 외관을 잇고 있는 이런 건물들은 어떤 외부 현상에 의해서, 예부 효과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만 결국 고공에서 보면 우상향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경매의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흐름을 파악하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부동산 경매에 관해 법률적으로 잘 알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한번 가입을 하면 고객들은 두 번, 세 번 폐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 가입비 내고 여러 번을 맡기니.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 하신 분도 있어요. 8번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8번째 했는데 낙찰됐어요. 근데 결국 서비스는 그분이 낙찰 받을 때까지라는 결정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끝까지 낙찰 받을 때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소문이 퍼져서 소개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매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벽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명확한 건물이거든요. 일반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가서 부동산 중개사에서 중개사가 하는 거지만 간혹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경매 물건은 매도자가 법원입니다. 굉장히 확실한 물건을 법원에서 매도하는데 단지 법률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체크하면 되세요. 그런 거는 이제 조력자의 힘을 받으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잘 만나면 굉장히 저렴하게 또 경매로 실익이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리 알면 백전백승. 경매 전 확인해야 할 것들을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을 좀 전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복순 대표님을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설팅을 우리가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떤 절차를 이렇게 거쳐서 받게 되나요? 일단은 분석하고 해당 물건이 이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경제적인 부분에 재테크인 분들은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응찰 가격을 제시하는 거고요.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올라가죠, 금액들이. 아무래도 최고가 매수인을 뽑는 경쟁이다 보니까요. 거기에 맞추게 도와드립니다. 그 부동산 컨설팅 할 때 뭐 유치권도 있고 뭐 복잡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제시해주고 맞습니다. 이런 물건은 안 됩니다라고도 이야기하겠네요. 저희가 법적인, 경제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법근기라고 합니다. 그런 법률적인 부분이 특수물건이라고 하는데요. 권리 분석이라고도 하죠.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에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임장을 통해서 또는 법원에서 제시한 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공신력이 있거든요. 법원 주무관이 이건 유치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유치권이 존재가 있는지 부존재를 정확히 확인해야죠. 그래도 이제 뭐 컨설팅을 받거나 경매를 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뭘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주의사항은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낙찰받은 이 물건이 나중에 낙찰받은 후에 어떤 채권이 나한테 연계가 되는지, 거기
전세 보증금이 있어요. 임차인이 네.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나한테 다시 떠안을 수 있는지 그런 인수 금액을 그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막상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대출이 잘못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응찰 전에 입찰하시기 전에 꼭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는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접근을 못 하겠어. 두렵고 떨려. 막상 관련이 전문가도 잘 모르겠어.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모르는 거는 일단 배워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배우되 두 번째는 그 배우는 게 한계가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거를 그냥 관망하지 마시고 한번 한 발짝 내디어서 우리가 수필도자의 말씀에 보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사과나무를 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들이 하는 거 한번 나도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우리 경매를 통해서 이제 컨설팅을 의뢰받으면서 또 그것도 공부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자, 오늘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복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